1월 10일 정해진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획하고 추미애 법무장관이 실행한 윤석열 검찰 대학살은 전두환 정권의 야만보다 더 심각한 야만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 핵심부를 권력이 통째로 드러내는 그 망동은 전두환 시절에도 없었습니다. 역사는 문재인 정권을 전두환 독재를 능가하는 최악의 독재 정권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검찰청 법을 지키지 않은 권력은 윤석열 총장이 항명을 했다고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윤 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윤 총장을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윤 총장이 항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을 압박해서 사퇴하도록 하거나 그를 경질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얼토당토 않는 논리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정권은 검찰 중간 간부에 대한 2차 대학살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권의 범죄를 수사해온 검사장급 검사들을 좌천시킨 데 이어 중간 간부급 검사들도 한직으로 내려보내겠다는 겁니다. 정권 범죄 수사를 흔적도 없이 날려버리겠다는 음모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검찰의 간부들을 친문 하수인 검사들로 보았습니다. 앞으로 드러날 정권의 범죄를 아예 땅에 묻어버리기 위해 충견들로 검찰의 요직을 채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뒤에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과 가족, 측근의 범죄를 암장하기 위해 권력이 아부하는 검사들로 채운 것입니다.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망각한 이 검사들은 앞으로 세워질 공수처와 함께 문재인 정권의 범죄를 은폐하고 범죄를 저지른 권력자들을 보호하는 앞잡이 노릇을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들이 왜 망나니처럼 칼을 휘둘겠습니까? 우리 자유한국당은 오늘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정권을 강력히 비판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써라고 쥐어준 권력의 칼을 정권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쓰는 저들을 국민을 대신해서 비판하고 경고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검찰 대학살 인사를 즉각 처리하십시오. 추미애를 경질하십시오. 그리고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문재인 심판론은 터져 나올 것입니다. 상식과 양식을 지닌 현명한 국민은 4월 총선에서 야만의 문재인 정권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민심의 바다가 거칠어지고 있음을 직시하십시오. 민심의 바다는 권력의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엎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가 오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검증위 운영과 추가 청문회 기간을 오늘까지 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노력한다라는 약속을 해줘야만 검증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월요일인 13일 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일정도 일방적으로 정했습니다. 화성 동탄 택지개발 비리 연루 의혹 등 정 후보자 의혹이 전혀 소명되지 않았는데도 민주당은 인사검증위 활동에 조건을 붙인 것입니다. 의혹 관련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않은 채 정 후보자에 대해 검증을 깊이 하겠다고 때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제는 임야에 이어 아파트도 어제는 또 임야에 이어 아파트도
다음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인사청문회 원칙은 검증이 먼저고 청문보고서 채택은 그 다음입니다. 상식을 가진 국민은 입법부 수장을 지낸 분이 총리 후보자가 된 것 자체가 삼권 분립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법부 무시, 정 후보자의 출세욕, 이 두 개가 결합돼서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아주 나쁜 일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더 어이없는 것은 도덕성 검증을 피하겠다는 정 후보자와 민주당의 대째라식 태도입니다. 시간은 가고 있으니 버티면 된다는 뻔뻔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 검증위원회 구성을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정 후보자는 청문회 때 내지 않은 자료 일체를 즉각 제출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13일 본회의를 열어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폭거를 일으킨다면 총선에서 좌파 독재 정권 반드시 심판하자는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고야 말 것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대통령의 복심으로 일컬어지는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벌이고 있는 불호울 지역구 물려주고 물려받기 행태가 가관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성탄절에 박 장관은 윤 전 실장과 함께 교회를 방문하고 이후에 구로구청장, 시구의원 10여 명 등과 오찬을 했습니다. 또 이달 1일에는 성당을 찾고 지역구 구의회 의장과 지역 인사들을 모아서 오찬을 했다고 합니다. 윤 전 실장이 청와대를 사퇴하기 전부터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이 지역구 물려주기 물려받기를 공공연히 진행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 중립 의무가 있는 현직 장관이 자리를 주선했다는 점, 그리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선거운동에 관여한 점, 이런 것들 모두가 선거법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 조항 위반입니다. 또 있습니다. 박영선 장관의 지역보좌관이 지역구 총선 예비 후보한테 전화해서 이번보다는 다음의 꿈을 가져보라 면서 사실상 불출마를 종용한 의혹도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이것은 사실상의 후보 매수 행위로 선거법 제57조의 5 위반입니다. 이 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선거운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후보 매수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선, 윤건영의 지역구 거래는 정권 실세들의 무소불위 권력 남용을 보여주는 현주소입니다.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자신의 목심 윤건영 실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지난해 12월 17일 대통령은 윤 전 실장을 대동하고 박영선 장관 지역구에 있는 구로 디지털 단지를 방문해서 직장인들과 오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수상한 냄새가 나도 너무 심하게 납니다. 우리 당은 이 같은 구로울 커넥션에 대해 박 장관과 윤 전 실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입니다. 선관위와 검찰은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